예쁜 새를 연습하다가 이 구간에서 멈칫하신 적 있죠? 게다가 선생님마다 이 구간 설명이 다르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 3마디 A선과 2선에서의 3번 손가락을 어떤 선생님은 각각 따로 짚으라고 하죠.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두 줄을 동시에 짚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짚는 것도 각도 변경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무엇이 올바른 연습법일까요? 예쁜 새에서 어려운 또 다른 구간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활 돌리기 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동작도 활을 돌린 후 착지 지점을 선생님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죠. 어떤 선생님은 활 중간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가르치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활의 아랫부분, 주로 활 아래쪽 3분의 1 지점이 줄에 다시 닿도록 가르칩니다. 무엇이 맞는 말일까요? 유튜브를 찾아봐도 서로 설명이 다르죠. 영어권과 한국어 영상 설명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1번 질문입니다. 3마디에서 3번 손가락은 A선과 2선을 각각 따로 짚어야 할까요? 아니면 두 줄을 동시에 짚어야 할까요? 그리고 3번 손가락을 짚을 때 2번 손가락을 같이 짚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스즈키 교재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스즈키 1권 26페이지 하단의 설명을 보면 한국어로 1번 손가락을 누른다. 2번 손가락은 누르지 않고 A현의 3번 손가락을 누른다. 그리고 2현의 3번 손가락으로 건너간다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이 동작을 할 때는 2번 손가락을 누르지 않는 것이 스즈키 교재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면 2현의 3번 손가락으로 건너간다는 말은 어떤가요? 3번 손가락으로 두 줄을 짚은 채 각도 변경으로 넘어간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A선에서 3번 손가락을 확실히 떼고 2선에서 새롭게 다시 짚으라는 말일까요? 여기서 대부분 놓치고 지나가는 설명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국어 밑에 있는 영어로 된 설명이죠. 영어로는 2현의 3번 손가락으로 건너간다에 해당하는 말을 Hop the third finger to the E string. 으로 표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Hop. 이죠. 즉 가볍게 뛰는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죠. 바로 이 영어 설명 때문에 영어권 유튜브에서는 이 부분에서 두 줄을 동시에 짚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질문의 정답은 1번 손가락을 누른 채 2번 손가락을 누르지 않으면서 3번 손가락만 A선을 짚은 다음 이 손가락을 떼고 2선에서 다시 짚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으로 해도 괜찮은 것은 특히 이 음들을 모두 스타카토 활쓰기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각 음을 끊어서 짧게 처리하면 음과 음 사이에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부 선생님들은 왜 두 줄을 동시에 짚도록 권하는 걸까요? 선생님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더 어려운 구간을 효율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구간은 도대체 언제 나오길래 지금부터 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그 구간은 스즈키 2권의 5번째 곡 브람스의 왈츠 곡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계까지 미리 대비를 하겠다면 지금부터 두 줄을 동시에 짚는 연습이 도움이 되죠. 참고로 두 줄을 동시에 짚을 때는 2번 손가락도 같이 짚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재 기준은 아니지만 미리 습관을 들여두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두 줄을 동시에 짚을 때 각도 변경이 필요한지를 다루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도 변경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각도 변경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두 음을 정확히 짚는 테크닉은 사실 스즈키 4권의 두 번째 곡 마지막 마디에서 처음 요구되는 테크닉이죠. 즉 각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테크닉입니다. 다만 각도 변경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손목을 꺾어서 옆줄로 넘어가는 것은 심지어 음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추천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왼팔 팔꿈치에서 왼손 손등까지는 일자로 유지된 상태를 유지하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의 각도를 조금 변경해야 나중에 4번 손가락을 짚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좋은 음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쁜 새 곡에서 등장하는 이 문제를 세 가지 목표로 정리해드릴게요. 1차 목표. 3번 손가락을 각각 따로 짚어도 됩니다. 스즈키 1권 단계에서 요구되는 수준은 딱 거기까지만 도달해도 충분합니다. 2차 목표. 3번 손가락으로 두 줄을 동시에 짚고 각도 변경을 해줍니다. 3차 목표. 3번 손가락으로 각도 변경 없이 두 줄을 동시에 짚은 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음정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이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활을 돌려서 다시 내림할 준비를 할 때 활의 어느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의외로 교재에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첫 줄을 보면 재빠르게 활의 중간 부분으로 원위치 한다 라는 설명이 있죠. 하지만 교재의 설명과는 달리 활의 아래쪽 3분의 1 지점으로 돌아오라는 선생님의 설명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스즈키 교재 1권 예쁜 새 곡에서 요구되는 테크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더군다나 스즈키 교재는 어린이의 바이올린 학습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죠. 여러분은 이 교재에서 모든 8분음표가 스타카토로 짧게 활을 쓰도록 표기된 것에 유의하셨나요? 빠른 속도로 이런 활쓰기를 하게 되면 사실 활 가운데만 사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10마디의 마지막 스타카토로 표시된 미음 역시 활을 짧게 쓰고 작은 원만 그려서 활 중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특히 이 미음은 개방현으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활을 빨리 떼도 그 울림이 남아있어서 활을 짧게 써도 괜찮아요. 다만 4마디와 6마디의 음표는 테누토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음보다 활을 훨씬 더 길게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도 활 중간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까요? 이후의 음표들을 생각해보면 교재 설명이 여전히 맞습니다. 즉 4마디와 6마디에서 활을 길게 쓰더라도 이후의 음표들은 8분음표 스타카토를 다시 연속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결국 활 중간으로 돌아와야 하죠. 다만 이때는 상대적으로 활을 돌리는 원의 크기가 커집니다. 대신 4분 쉼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죠. 활을 크게 돌려서 다시 줄 위에 내려놓을 때 4분이 조심스럽게 착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처럼 활을 조금 길게 쓰든 짧게 쓰든 활 중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성인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는 더 큰 소리와 더 고급스러운 활쓰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활 및 3분의 1 지점으로 돌아오도록 안내를 받았다면 교재에서 바라는 수준보다 좀 더 높은 단계의 활쓰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교재는 쉬운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활 및 3분의 1 지점은 더 높은 단계의 활쓰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곡에서 특히 까다로운 순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10마디와 11마디 사이의 활 돌리기인데요. 활 및 3분의 1 지점에서 활을 빠르게 많이 쓰면 10마디와 11마디 사이는 쉼표가 없기 때문에 공중에서 원을 그릴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따라서 이때는 높은 포물선이 아니라 낮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활 및 3분의 1 지점으로 안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더 높은 수준의 활쓰기를 미리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활 중간 지점으로 돌아오도록 안내를 받았다면 교재의 기준에 충실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활 돌리기 동작도 3가지 목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1차 목표. 10마디의 미음의 경우 활 중간 부분을 조금만 쓰고 활을 돌리는 것도 조금만 돌립니다. 다만 4마디와 6마디에서 활을 길게 썼다면 조금 더 큰 원을 그린 후 활 중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줄 위에 활이 닿을 때는 거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착지합니다. 2차 목표. 활 및 3분의 1 지점부터 시작해 활을 빠르게 많이 쓰고 활을 돌릴 때도 4마디와 6마디의 경우 포물선을 크게 그립니다. 다만 활이 줄 위에 붙을 때는 거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차 목표. 10마디의 마지막 음을 빠르고 긴 활쓰기로 크게 소리를 냈다면 낮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세요. 이때도 바로 소리를 내지 말고 줄 위에 조용히 착지하는 연습까지만 먼저 해봅니다. 이렇게 예쁜 세 곡에서 헷갈리기 쉬운 테크닉을 2가지로 정리해보았어요. 이 곡의 다른 어려운 부분, 반복 음이 헷갈리는 문제와 4번 손가락의 왼손 준비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앞으로도 레슨과 레슨 사이에 여러분의 연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